최근에 지역주택조합에서 안내문을 보내왔는데 조합이 파산할 수도 있다. 파산에 대한 동의 안내문을 보내왔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산되면 내 돈 다 날라가거나 받더라도 아주 일부밖에 못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파산한다 그러면 그냥 꼼짝없이 돈을 날리는 거냐라고 하시면 또 방법이 있기는 있죠. 안녕하십니까, 강동원 변호사입니다. 이번엔 지역주택조합 파산에 관해서 파산이 과연 가능한 건지, 파산한다면 조합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내가 피해를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운영하는 이제 인터넷 사이트죠. 땅집고라는 올해 10월에 나온 기사입니다. 무주택자인 40대 최모 씨가 2019년도에 4천만 원을 내고 서울의 A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했는데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이 3년이 지나도록 뭐가 진행이 안 되다가 최근에 지역주택조합에서 안내문을 보내왔는데 조합이 파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파산 여부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하자. 그래서 파산에 대한 동의 안내문을 보내왔다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파산 처리하겠다 이건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3년 동안 완공된다는 말만 믿고 4천만 원을 냈는데 조합이 파산해버리면 돈도 못 돌려받는 거 아니냐 라고 불안하다라고 하고, 이 사람은 4천만 원만 냈지만 추가 분담금까지 해가지고 1억이 넘게 내신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상황을 설명했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지역주택조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업계의 동향을 가장 먼저 알고 있는데,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요, PF 대출이 거의 올스탑 상태입니다. 대출이 안 나와요.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저렴하게 집을 사잖아요. 그 말은 조합원에게 돈을 적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값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물가에 따라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어쨌든 금액이 들 거 아닙니까? 근데 저렴하게 한다는 거는 일반적인 시세보다 돈을 적게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차액은 어디서 나오냐? 결국 대출이거든요. PF 대출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아무리 땅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기본 자금이 없기 때문에 에쿼티 대출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추가 분담금을 받아서 돈을 이제 일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지어질 때까지 담보 없이 필요한 그 기간 동안 자금이 필요한데, 그러면 PF를 통해 가지고 이제 대출을 받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고 나면 조합원들보다 더 많은 수의 집을 지어서 일반 분양 돌리게 되면 그 일반 분양의 수익으로 대출을 갚게 되는 거죠. 이제 남는 게 있으면 그 남는 것만큼 이제 조합원들이 그 차액만큼씩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아주 집에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구조인데, 최근에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PF 대출이 돌지가 않잖아요. 신규 대출도 안 되고 연장도 잘 안 되고,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너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어떻게 땅을 95% 확보해가지고 사업계획 승인도 되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땅도 확보도 안 되고 계속 이자만 나가야 되니까 돈도 없으니까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 주세요 해가지고 받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하니까 도저히 이제 못 견디겠다. 그러면 이제 파산 선언, 이제 부도나고 이제 매도인에게 중도금 잔금을 못 준다든가, 은행에게 이제 대출을 못 갚는다든가, 연장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세금을 못 내다든가 해가지고 이제 파산의 위험에 처한 조합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법적 용어로는 해산하는 거죠. 이제 조합이 이제 모여서 이제 조합이 됐잖아요. 이제 비법인 사단인데, 근데 하다 보니까 돈도 부족하고 여건도 안 돼가지고 흩어집시다 하면 해산 결의를 하고, 해산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엔 청산 절차. 그러니까 조합이 가지고 있는 돈과 줘야 될 돈을 정리를 해가지고 줄 거 주고 뺄 거 받을 거 받은 다음에 정리하는 것, 이게 청산 절차거든요. 근데 해산 및 청산을 이제 진행되는 거 아니냐고 이제 궁금해하고 불안해하신다고 하고, 그렇게 해산 및 이제 청산이 되면 내가 낸 돈은 손해 보는 거 아니냐고 이제 걱정하신다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산되면 내 돈 다 날라가거나 받더라도 아주 일부밖에 못 받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제 파산이 된다는 거는 조합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만큼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거고,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줬던 돈이나 줄 돈이 훨씬 많다는 거니까,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는 거니까 사실상 조합원들이 낸 돈은 다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합이 워낙 사업이 진행도 안 되고 피해가 많다 보니까 2020년도, 21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주택법이 바뀌어서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조합 설립 인가가 안 나면은 총회를 한번 열어가지고 해산 여부에 결정하게 돼 있고, 또 이제 조합 설립 인가하고 3년 내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안 나면 또 한번 총회를 열어가지고 해산할지 안 할지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 안 하면은 이제 발기인이나 위원장들이 이제 형사처벌 받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근데 모여서 그냥 계속 갑시다라고 하면 해산, 청산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해놓고 극단적으로 5년, 10년씩 추진위원회 상태만 돼 있고 조합 설립도 안 되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이거를 좀 이제 빠르게 진행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이제 주어지게 됐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제도는 이제 너무 늘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거고, 지금 이거는 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예 돈이 없어가지고 사업이 진행 안 되니까 조합원들 주체가 모여가지고 이거 그냥 해산하고 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거의 돈을 다 날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냥 해산한다 그러면 그냥 꼼짝없이 돈을 날리는 거냐 라고 하시면 또 방법이 있기는 있죠. 그러니까 이게 좀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합이 워낙 사업이 진행도 안 되고 처음에 우리한테 이제 계약을 하고 돈을 받아갈 때는 뭐 언제까지 입주 예정이고 언제 뭐 토지고 확보가 되고 다 해놓고 이제 엉망진창으로 운영해놓고 이제 이제서 해산한다고 속 편하게 그냥 돈 다 그냥 없는 걸로 합시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정 변경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내 돈도 다 돌려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뭐 안심보장지서가 있는 경우는 안심보장지서 무효니까 계약 자체가 무효라서 처음부터 이제 못 주는 거니까 돌려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과장광고, 허위 과장광고를 해가지고 사기를 쳤으면 이제 기망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돌려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낌새가 좀 안 좋아 보이거나 좀 사업이 너무 늘어진다 싶으면 미리 탈퇴를 하고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해서 돈 받고 나오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미 해산 파산까지 거의 뭐 이제 온 상태라고 한다면 내가 해봤자 이겨봤자 조합이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게, 내가 탈퇴해가지고 소송해가지고 이기게 되면 나는 이제 조합원이 아니고 나도 채권자물이다. 아까 그 처음에 이제 안내받으셨던 4천만 원짜리 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4천만 원 내고 이제 조합이 파산하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나도 조합한테 4천만 원 받을 채권자라는 거를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해산 청산 절차가 들어가면 그 돈을 주세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조합원으로 남아있으면 그냥 채무자가 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채무자는 조합이지만 이제 난 채무자한테 돈을 넣었던 사람이라서 조합이 청산하고 얼마 남는 것만 보는 것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탈퇴하고 이겨서 채권자가 되면 뭐 극단적으로 10%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400만 원을 건져갈 수 있는 건데, 가만히 있게 되면 그 4천만 원이 채권자한테 다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고, 해산 파산한다는 거는 자산보다는 부채가 훨씬 많은 거니까 못 건져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4천만 원은 제로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조합이 잘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미리 탈퇴하고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되고요. 해산이나 청산 움직임이 보인다고 하면 내 돈을 다 날리기 싫으면 일부라도 건지고 싶으시면 빨리 탈퇴하고 소송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요 첫 번째 거는 제가 이제 조합이 잘 운영되지 않을 때 내 재산 지키는 법을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요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진행이 잘 안 되니까 BDA를 구성하셔가지고요, 제대로 진행을 못한 집행부를 쫓아내고 정상적인 집행부가 BDA가 들어가서 정상적인 집행부가 돼서 이제 그동안 있었던 거 싹 다 한번 이제 조사해가지고 감사해가지고 이제 민형사 조치를 다 취하고, 그 다음에 조합원들에게 이제 투명하게 이제 감사 결과를 알려드리고 갈장까지 결정합시다라고 해서 이제 계속 간다 그러면 추가 분담금을 더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조력을 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집행부 교체도 하고 적발 감사도 하고 미형사상 조치, 그다음 이후에 조합이 진행되는 것도 저희가 조력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제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주로 이제 개인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여러 명 한다고 해도 이제 집단 소송은 빠져나가는 경우가 되는 거고, 비대위는 적어도 조합원 중에 절반 이상을 모아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요거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가지고 전문 변호사한테 도움 받으시면 아마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